2024학년도 수능특강 세계지리 제1강 세계화와 지역이해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가나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C에서 고른 것은? 문제 난도는 낮아서 따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념 이해가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라서 문제를 보고 해설을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아요. 자, 가는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그 다음에 나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얘에 해당하는 건 가, 호닐강리 역대 국도 지도죠. 중국 중심 세계관, 중화사상, 지도 가운데에 중국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가는 A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위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세계지도는 지금 가로, 세로로 수많은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경위선이죠.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했죠. 자,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건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B.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2번. 다음 자료에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선택지에서 개념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뜻을 대충만 살펴봐도 간단한 국어 문제 수준으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가는 포르투갈의 도시 포르투를 상징하는 독특한 파란색 등을 이용해가지고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시 이름,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대로 도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가 가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유럽연합은 특정 마을,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농수산물 및 식품임을 표시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만 읽어봐도 지리적 표시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세계지리 노트의 일부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나의 정의. 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가는 세계화를 말하는 거네요. 가는 세계화. 그 다음에 나는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사회, 문화, 경제 활동 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얘는 세계화의 반대 개념, 지역화가 되겠네요. 보기, 기억. 가가 진행되면서 국경의 의미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었다. 국경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게 세계화죠. 그 다음 니은, 가의 배경에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는 나의 전략 중 하나이다.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지역을 알리는 거니까 지역화 전략 중 하나이죠. 그 다음에 리을,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와 나의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자, 글로컬라이제이션이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죠. 세계화와 지역화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미국에 본사를 둔 땡땡 기업은 그림과 같이 여러 국가의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생산 방식인 국제적 분업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을 나누어서 하는 걸 국제적 분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는 공간적 분업이라고 불렀는데 세계지리 시간에는 그 공간이 서로 다른 나라에 걸쳐서 분포하니까 국제적 분업이라고 해요. 가는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는 부품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부품 운송비만 생각하면 한 나라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운반하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서로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가지고 온다. 운송비가 좀 들더라도 각 나라에서 부품을 만드는 게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분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국적 기업 자체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삼성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거나 완제품을 만들죠.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가를 통해 기업은 생산의 전문화를 이루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항공기 제작사는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해가지고 비행기를 조립하는 완제품을 만들고요. 일본에 있는 회사는 여기 앞부분만 만드는 거고, 프랑스에 있는 회사는 여기 바퀴만 만드는 거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전문화를 이루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병정이 되겠네요. 3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천화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죠. 그 다음에 나는 리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죠. 1번 가는 중세 유럽에서 제작되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설명이죠. 자, 나는 여기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들은 경위선망이 있고 투영법을 이용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했고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없어요. 얼핏 보면 이 선들이 위선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경선 없죠. 자, 이건 위선이 아니라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기후대를 구분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지구 구체설이냐? 당시 아랍 세계에서는 지구를 커다란 물에 이렇게 떠있는 포도송이처럼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물에 떠있는 부분에 사람이 사는 거죠. 물론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겨 있지만 어쨌든 포도송이는 구 형태니까 지구 구체설이라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킨다. 옳은 설명이죠. 4번 나에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고요. 5번 나에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지 않죠. 난이도는 낮은 문제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4번 가나 지도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가 지도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고요. 그 다음에 나는 포르톨라노 해도죠. 이건 특정 지도 한 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쓰였던 항해용 지도를 통틀어서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불러요. 자, 공통점을 물어봤으니까 1번 동양에서 제작되었다.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제작되었고요. 2번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편리하다. 얘가 옳은 설명이네요. 자, 메르카토르 도법은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도록 경선과 이선이 직선이면서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원통 도법을 일부 변형했는데 보통 원통 도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경위선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탈리아 반도, 여기 발칸 반도, 흑해도 이렇게 있고요. 아나톨리아 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지중해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마당?
그냥 뭐 자기 집에 있는 뭐 연못까지는 아니겠죠? 아무튼 앞마당과 같은 개념이라서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쭉 가면, 나침판을 이용하면 방위를 알 수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나오더라.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지도를 만들게 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경험치가 쌓여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르카토르 도법과 비슷한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차이가 있다면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만든 지도는 그냥 과학적으로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지도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수학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두 지도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를 말하는 거고요. 4번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건 가만 해당하는 거고요. 5번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륙이 배치되어 있다.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한 메르카토르 지도는 여기 가운데가 지금 대서양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톨라노 해도는 초창기에는 지중해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대서양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어쨌든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륙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중세시대 때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 TO 지도고요. 자, 나는 앞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죠. 조선시대 전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1번 가는 지도의 위쪽이 대부분 동쪽을 가리킨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가에는 크리스트교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3번 나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얘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게 아니라 지구를 평면으로 인식하고 제작한 거죠. 그 다음 4번 가는 서양, 유럽에서 제작했고요. 나는 동양, 우리나라에서 제작했죠. 5번 가, 나에는 모두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뭐 아프리카가 실제보다는 작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 그도 그럴 것이 조선에서 아프리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양은 아프리카랑 유사해요. 여기가 아프리카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6번 다음은 사이버 지리 학습자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답글, 기억, 미율 중 내용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가다 권역의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자, 가는 북부 아프리카하고 건조 아시아 지역인데 건조 문화권이죠. 건조 기후가 공통점이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아메리카 가운데 리오그란데 강보다 북쪽인 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기준으로 북쪽인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개신교를 믿죠. 그 다음에 다는 라틴 아메리카인데 에스파냐어를 주로 사용하고 천주교, 가톨릭을 주로 믿고요. 답글, 가는 권역과 대륙의 구분이 일치합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권역은 건조 문화권인데 대륙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두 대륙에 지금 걸쳐 있죠. 그 다음에 나다의 경계에는 리오그란데 강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아메리카를 지리적, 그러니까 땅 모양으로 구분할 때는 여기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는 리오그란데 강,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경계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하죠. 그 다음 가, 다는 모두 자연적 지표를 기준으로 구분된 권역입니다.
자, 가나 다는 자연적 권역 지표가 아니라 문화적 지표죠. 자연적 지표라 그런다면 자,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여기 뭐 수에즈 운하를 경계로 나뉜다. 이런 게 자연적 지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파나마 지역을 구분한다. 이런 게 자연적 지표인 거고요. 여기는 언어나 종교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문화적 지표를 기준으로 구분된 권역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다 모두 다른 권역과의 경계 주변에 점이지대가 나타납니다. 옳은 설명이죠. 점이지대는 두 지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섞여서 나타나는 지역을 말하는데 건조 문화권하고 수변 문화권, 우리가 강수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을 경계로 그냥 딱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점점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문화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이라 그런다면 왠지 딱 선이 그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이에요. 멕시코에서 또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사람을 히스패닉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넘어온 나라랑 가까운 미국의 남부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미국 지역은 영어를 쓰는 사람만큼이나 에스파냐어를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뭐 도시에 따라서는 에스파냐어를 쓰는 히스패닉이 더 많은 곳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곳이 바로 점의지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역은 수도가 남위 41도 17분, 그 다음에 동경 174도 46분, 거의 날짜 변경선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위를 봤더니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고위도에 있네요. 자, 이 나라는 사실은 이제 남반구에 있고, 그 다음에 경도값을 보고서 뉴질랜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뭐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오리족, 이걸 보고서도 뉴질랜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뭐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마 중학교 때도 마오리족이 나올 거예요. 통합사회 시간에도 아마 나올 거고요. 아무튼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 체크를 좀 해주세요. 기역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 표현되어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에는 신대륙이 없잖아요.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도 없어요. 리을은 기능적 지표를 기준으로 권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오세아니아의 문화권, 자, 이건 기능적 지표가 아니라 문화권이니까 문화적 지표가 되겠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기능적 지표의 대표적인 건 도시 기능. 그래서 뭐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의 영향 지역. 그래서 뉴욕 도시권, 뉴욕권 또는 뭐 런던권, 도쿄 권역, 뭐 그렇게 구분하는 게 대표적인 기능적 지표를 이용한 권역 구분이에요. 그 다음 디귿, 미음을 파악하기 위한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 원격 탐사보다는 직접 및 간접 조사가 적합하다. 자, 이런 건 비행기나 인공위성으로 할 수가 없죠. 디귿,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리정보 중 니은은 공간정보. 점, 선, 면 또는 위도, 경도로 위치나 형태 등을 나타내는 게 공간정보,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속성정보, 어떤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 8번, 다음 글의 가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실학자였던 최한기와 김정우가 조선 후기에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페르난디드 페르비스트의 고녀 전도와 같이 두 개의 반구형 세계 지도 형태를 띠고 있다. 동반구를 나타낸 지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이 표현되어 있고, 서반구를 나타낸 지도에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이 표현되어 있다.
지구 전후도죠. 글자 그대로 지구의 앞, 지구의 뒷부분 두 장 지도로 나타낸 세계 지도예요. 1번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한 지도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 자, 우리가 지구를 평면이라고 인식하면 뭐 원반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됐든 평면으로 인식하게 되면 무게중심, 중심이 있어요. 이 종이의 중심 가운데는 여기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는 지도의 가운데 부분에 중국을 그려 넣었잖아요. 자, 그런데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두 개의 반구,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구체로 인식한 거잖아요. 자, 구의 표면에는 중심이 없죠. 축구공은 표면이 어디나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양의 지리 지식이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지구 표면에 중심이 없구나.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래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1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2번 필사본이 아니라 목판본이어서 대량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는 부적합하죠. 앞에 있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구 전후도는 경선과 유선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음 천원지방 사상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지구는 구체인데 땅 자체가 네모난 모양도 아니고요. 다음 경선과 이선이 직선으로 그려져 있고 수직으로 교차한다. 이건 메르카토르 도법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1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에는 국가 및 지역 간에 상품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 무역량도 크게 증가하여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경제의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계화로 세계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 문화, 기후, 행동 양식 등을 존중하는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번 기역의 주요 배경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옳은 설명이죠. 세계화의 배경. 그 다음 2번 니은. 니은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분업 활성화가 원인 중 하나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3번 디귿으로 인해 지역 간 경쟁이 완화되고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작아졌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세계화의 다른 말은 국경이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국경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국가의 어떤 개입, 영향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그냥 정말로 무한 경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경쟁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과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 사이에서도 그냥 무한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은 더욱 잘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아무래도 발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쇠퇴하기도 해요. 그렇지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작아진다가 아니라 더 커진다. 대체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리을의 사례로 소수 문화의 쇠퇴와 문화의 획일화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미음을 글로컬라이제이션 또는 세방화라고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예요. 맞는 설명이니까 정답은 아니네요. 2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화 중 하나임. 자, 이건 척 보면 나오죠. 가는 지리적 표시제, 지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지역 브랜드화가 되겠죠. 지부라고만 적을게요. 가는 다른 지역에서 임의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옳은 설명이죠. 어떤 상품이나 농산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지역의 상품, 서비스, 축제 등을 브랜드로 인식시켜 지역 이미지를 높여줍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병은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고요. 가, 나는 모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갑을 정이 정답이네요. 자, 3번. 가, 다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이드리시가 제작한 세계 지도. 그 다음에 나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 그 다음에 다는 TO 지도죠. 워낙 자주 나오는 지도니까 따로 추가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번. 가는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가리킨다. 동쪽이 아니라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의 중심에는 이슬람교의 기원지가 표현되어 있다. 얘는 나가 아니라 가죠. 나의 중심에는 그냥 바빌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다는 지구 구체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얘는 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나보다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나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나, 다는 모두 가상의 지역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 가운데 부분 바빌론만 실제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가상의 세계예요. 바다 너머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여기 파라다이스라고 써있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종교적 이상향, 에덴 동산, 가상의 지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가다 지도의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는 천화도, 그 다음 나는 포르톨라노 해도, 그 다음에 다는 지구 전후도죠. 세 지도 모두 앞에서 나왔던 지도예요. 물론 개념 설명 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했고요. 자, 동양에서 제작된 지도인가요? 자, 아니오에 해당하는 건 포르톨라노 지도고요. 얘에 해당하는 건 가하고 다네요. 가하고 다 써볼까요? 가하고 다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나요? 자, 천화도가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 지구 전후도는 중화 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지도죠. 자, 그래서 다가 C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 그 다음 천원지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나요? 얘에 해당하는 게 가. 그래서 천화도를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은 둥글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국, 조선, 일본 근처는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놨어요. 천원지방 사상이죠. 자, 그래서 가는 2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답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르톨라노 해도를 봐야 되겠네요. 항해 융합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인가요? 여기가 나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나는 P,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가나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메르카토르 독법으로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지도고요. 나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지도예요. 자, 1번. 가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대륙이 배치되어 있다.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서양 중심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나는 나침반 항해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가 지도가 여기에 해당하죠. 경성과 유선이 모두 수직으로 표현되어 있고 경성과 유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도가 나침반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하죠. 그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표현된 실제 지역의 범위가 넓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자,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는 15세기에 복원한 건데 원래 제작한 건 2세기경이에요. 그래서 신대륙 아메리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쪽 끝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양인데 이렇게 갔더니 여기가 막혀있죠. 태평양의 존재도 몰랐어요. 아시아 끝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한 이 지도는
아메리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태평양도 있고요. 표현 범위가 가가 더 넓죠.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늦다가 아니라 이르다. 좀 애매한 표현인데 최초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복원된 거가 아니라 최초로 제작된 건 기원 후 2세기경인데 아무튼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 다음 5번 가는 서양, 나는 동양에서 제작되었다. 둘 다 서양이죠. 둘 다 서양. 정답은 3번.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함. 자, 이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문제에서는 A, B, C, D, E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지금 이게 1단원이잖아요. A, B, C, D, E가 어느 나라인지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어느 나라인지만 알면 정답을 무조건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건 1단원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세계지리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 거고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 국가는 종교가 다양해서 나라 이름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지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니까 혹시 지금 나라 이름을 못 외운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 A가 파키스탄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네팔이고요. C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D가 방글라데시예요. 그 다음에 E가 스리랑카죠. 자, 그래서 촌락 인구 비율, 1인당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곡물 생산량을 보고 점수를 그냥 밑에 보고 쓰면 되니까 빠르게 한번 그냥 써볼게요. 2점, 1점, 3점, 1점, 1점, 그 다음 3점, 2점, 1점, 2점, 3점. 그 다음에 3점, 2점, 3점, 1점, 3점. 그래서 합계 점수는 8점, 5점, 그 다음에 7점, 4점, 7점이고요. 가장 적합한 나라는 B, 네팔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7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도에 표시된 A, D 지역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A는 북부아프리카, B는 건조아시아, C는 앵글로 아메리카, D는 라틴 아메리카. 갑 A, B 지역의 공통적인 문화적 지표는 이슬람교입니다. 옳은 설명이네요. 을 A, B는 서로 속해 있는 대륙이 다르지만 모두 건조 문화권에 해당합니다. 건조 기후,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병 C와 D의 경계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리오 그란데 강이죠. 정 C는 앵글로 아메리카, D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합니다. 옳은 설명 갑, 을, 정이 정답이네요. 4번 8번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나 다는 1단원에 나왔으니까 어느 나라인지 지금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지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나 다가 어느 나라인지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특징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가의 수도 위치도 중요한데 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51만 4,87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북한 빼고 남한만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면 가는 남한에 비해서 85배 정도 넓은 거거든요. 엄청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얘는 남반구에 수도가 있고 이 나라는 브라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면적이 남한의 거의 77배. 이것도 엄청 큰 나라죠. 그런데 인구가 2,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2억 명이 넘어가는데 이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다 국가는
위도랑 경도를 봤더니 우리나라 근처예요. 그런데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네요. 면적은 남한의 한 3.8배 정도. 어쨌든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가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다. 여기는 일본. 자,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 정부만 보고 구분하는 건 당연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역시 세계지리를 착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머지않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나라 이름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가는 나보다 1인당 총 생산이 많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인구 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국내 총 생산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는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2번,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것도 면적하고 지금 인구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그 다음 3번,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고요. 다 일본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 4번, 디귿은 주로 원격 탐사를 통해 수집된다. 디귿은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 이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로 수집할 수 없죠. 직접 방문하거나 그래야만 하죠. 그 다음에 5번, 지리 정보 중 기억은 공간 정보. 자, 수도의 위치,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건 대표적인 공간 정보죠. 그 다음 니은 인구, 이건 또 대표적인 속성 정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2단원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